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나라가 답답한 상황인데요. 제대로 된 어른이 안 보입니다. 유일하게 국가를 위해서 쓴소리를 해주고 계시는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암울합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연설 보시고 답답하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제 그저께 9월 28일입니다. 네, 9월 28일이죠. 그 1950년 9월 28일은 서울 수복의 날이죠. 그 중순에 인천 상륙 작전을 메가더 사령관 지휘로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해 가지고 약 열흘 뒤에 9월 28일 네. 이 중앙청에 구중앙청에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올림으로써 서울 수복이 확인된 날입니다. 네. 9.28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의 뇌리에는 서울 수복의 날, 그렇죠, 수복의 날. 6.25 전쟁의 분기점이 된 날,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 2022년 9월 28일은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보면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가 개원된 이래의 최악의 날이었다. 대한민국 국회 치욕의 날이었다. 치욕의 날. 치욕의 날이다. 이 치욕의 날로 기록돼야 된다. 이재명의 제1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던 날이다. 네. 이재명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네. 그 대표 연설의 내용 이 두 가지가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됐다. 네. 이 치욕으로 기록된 것을 그 주홍글씨를 헌정사에 굵게 써야 할 1차적 책임이 현재는 국회가 이게 국민의힘당이 여당이지만은 국회에서는 철저한 야당으로 내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상대당인 국민의힘당이 이 주홍글씨를 꾹꾹 눌러 써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크게 알려야 하는데 이 국민의힘당은 중국이 들었는지 9.28이 무슨 날인지 치욕의 날인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껏 외교장관 행건이한 반대한다 하는 건 뭐 종이 팻말이라 들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당보다도 여당은 쓰레기당, 야당은 쓰레기당, 네. 이재명 당은 이 169석의 쓰레기당, 이 쓰레기당을 어찌 하나 할 줄 못해가지고 이 주홍글씨로 9.28이 치욕의 날이라고도 기억되지 못하니까 예. 국민의힘당은 병신당이다, 병신당. 제가 오늘 이봉규 TV에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예. 이건 뭐 제가 이 듣고 있는 얘기가 이게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이재명 당이야 뭐 그냥 쓰레기 당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분기 탱천할 줄 알았는데 분기 탱천하지 않아. 그거 바보 보고 너 바보야 그래도 히히 웃는 식으로 진짜 바보네. 너 바보야 너 병신이야 그래도 히히 웃고 그건 진짜 바보네요. 바보 중에 바보지. 쌍바보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 연설 한 9월 28일 그 오전 10시 그 시점이 네. 이거 후임 역사에 아마 상당히 기묘한 순간이었다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네. 그날 새벽에 그의 측근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란 자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 네. 5억 원 가까이 되지 아마 네. 그 뇌물 받은 걸로 구속된데 쌍방울은 이게 김성태라고 하는 조폭 출신이 인수해가지고 이재명하고 오랜 관계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전환 사채가 이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이 그 사회이사에 빨대를 꽂고 있고 그러니까 김성태가 도망을 갔거든. 네. 도망을 갔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할 그 점에 뉴스가 터져 나오기를 김성태가 지금 태국에 가 있는데 네. 태국에 도망가 가지고 서울에 있는 본사에 연락해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출입을 하던 강남의 룸살롱 네. 풀코스 접대를 하는 그 여자 접대부를 공수했다고 합니다. 공수해 가지고 그것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1등 칸 태워가지고 공수해가지고 또 며칠 있다가 오게 하고 심지어는 한식 음식까지 공수했다. 뭐 이런 공수했다고. 뉴스가 쏟아지고 그 새벽에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화여이가 구속되고 10월 18일 1차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계속해서 대장동 그다음에 뭐 이 백현동 사건을 비롯해서 성남FC 사건 등이 지금 수사에 쪼여져 들어오고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이 이 사람 구속해서 기소 안 하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다고 무너지죠. 생각합니다. 아이고 기소 안 하면 무너집니다. 이게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역사상 이런 당 대표가 없어. 여야를 막론하고 어우 이 흉물 이 더러운 모습의 이 대표가 국민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시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실패한 이래에 6월 1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방탄복을 일단 입었고 8월 하순에 당대표라는 겹치기 방탄복을 입은 네. 세 번째로는 내가 당대표다 국회 의석에 섰다 국무위원 전부 부르고 그리고 국회의원 전부 앉혀놓고 그 너머에는 국민들에게 제일 역점을 두고 얘기한 것이 기본소득제, 네. 기본소득.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요게 윤석열 정권은 그런 공약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걸 그러한 저소득층에 현혹시켜서 그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이제는 방탄 갑옷을 하나 더 입으려고 이런 소리를 내뱉었는데 네. 이 말대로 하면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그렇죠. 폭망하는 나라로 가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개헌을 해가지고 이 개헌 내용 중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겠다. 네. 그 다음에 이원 소환제를 채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당 의석에서 박수 소리가 나왔다 그래. 또 웃기니까. 웃기니까. 네. 그 박수는 이원 소환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잘못이 있는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소환을 해야 된다. 네. 그 대목에 박수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이 유권자들이 그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소환을 하면 소환해서 의원직을 박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게 야. 이재명 이상으로 잘못한 의원이 없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내가 보기에 네. 전혀 없어. 몇백 년 뒤에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또 묘한 게 면책 특권은 없애겠다 이랬거든.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한 발언을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사법 처리 대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 소리는 안 했어. 자기 체포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아주 나이 참 이게 얍삽한 회전이죠. 그게 뭘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아 이봉계 대표는 점잖은 분이야. 얍삽하다 하는데 악랄하다고. 악랄하죠. 악랄하고 악질인 것이 이제 면책 특권은 의원 발언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책임 안 지니까 저가 연년세세로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국민의힘당의 발언에 대해서 개딸들 동원해가 전부 고소하고 고발하고 발을 묶겠다는 뜻이고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 소리를 안 한 거는 지 보호를 위해서 안 하고 그래놓고 의원 소환제는 또 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간악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국민들에게 근사하게 보이는데 그게 개헌이 될 리가 없지. 아니 이재명이가 원하는 대로 이 시기에 개헌이 된다 그러면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러나 그게 허황된 빈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하는 동기라든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어찌 너덜너덜한 이게 제1야당의 대표고 대표 연설의 내용이 기껏 이 짓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면 이걸 이제 최악의 대표고 최악의 연설인데 치욕이지.
치욕.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코미디예요. 코미디. 네. 코미디. 이런 범법자가 대표 연설을 하면서 자기 보호를 위한 발언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코미디이고 네. 치욕이돼. 그럼 이걸 좋은 글씨를 써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게 오늘은 9월 28일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수박된 날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개치욕의 날이라고 붉은 글씨로 헌정사에 기록해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 당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 당은 희죽희죽 웃고 박수나 치고 그러고 말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서 한 말씀드린 어떤 택시기사 두 눈을 부릅뜨고 말이야. 충청북도 옥천 출신 택시기사가 이 민주당은 쓰레기당이라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당은 이 쓰레기당의 발호를 제압하지도 못하는 병신당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말이죠. 네. 병신당일 뿐 아니라 바보당이야. 그러니까 9.28이 치욕의 날이라는 걸 기록할 생각도 못하고 희죽희죽 웃고 어제 그저께 이랬는데 오늘쯤은 그 분기탱천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대표가 있을 수 없고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뭐 이게 여론에 환기돼 가지고 국민이 스스로라도 광화문 광장이나 뭐 국회 여의도를 포위할 정도의 그런 민심을 격발시켜야 되는데 이게 정말 풀어져 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내가 분석과 경고적 말을 이 시간에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9.28을 그 국회 치욕의 날로 이 기록하지 못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 국민의힘당은 이게 바보 병신당이다. 이게 바보당이고 병신당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보일까요? 국회의원 107명을 이 집단으로 보면 전부 기회주의자들이야. 아니 왜 그럴까요? 안 그런 사람 몇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집단으로 보면 전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현재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 1년 7개월밖에 안 남았어. 내가 이 방송하러 오면서 손으로 헤아려 보니까 네. 이게 성큼 다가왔다고. 그러니까 내일이 10월 1일이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10월 달 들어가면 금년 다 지나가고 성큼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공천을 어떻게 하면 매달리느냐. 특히 경상도 지역, TK, PK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반드시 되니까 그걸 어떻게 몸으로 살아가지고 기회를 보느냐. 네. 여기 빠져 있고. 그리고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를 노리는 사람. 우선 생각대로 이야기할게. 최재형, 안철수, 그 현역 의원이죠. 그 다음에 오세훈, 예, 홍준표, 그건 지역단체장이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죠. 유승민. 네.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철저하게 기회주의지. 철저하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대단히 민망한 일이고 6년 전에 공천에 탈락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콕 집어서 그랬을 때 그게 가슴에 맺히고 또 유승민 의원 이 선친하고는 제가 같은 법조인으로 그 친했기 때문에 그 지원 연설을 하러 갔어. 무소속으로 나온 유승민. 그 유승민에게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인연도 있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대통령 선거 때 전혀 협력하지 않았고 네. 방해놨죠 오히려. 이준석이가 바로 하는 거 방치했고 네. 그러면서 이게 이 윤석열 후보 또는 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약한 고리가 생기면 탁 튀어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이른바 윤 대통령의 비하 발언에 대해서 네. 탁 튀어나와 가지고 네.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민주당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어. 근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유승민입니다. 나머지 지금 이 중진들도 전부 그런 심리에 대부분 젖어 있다고 나는 보는데 그래서 네. 유승민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을 내가 지목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당원으로서 전직 원내대표로서 중량급이니까 너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아니 하야하라 소리도 할 수 있지. 너 하야하면 우리가 새로 후보 뽑아갖고 뭐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당적을 갖고 전 원내대표로 중량급 전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하기 위한 도덕적 기반을 평소에 쌓아놨어야 돼. 어떤 도덕적 기반이냐. 선거운동 기간 그 이후에도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의 폭압 정치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는 원내대표 연설 이런 걸 입 딱 다물고 말이야. 한 번도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힌 일이 없다가
약한 고리가 튀어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 공격을 하고 온다. 그러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거나 민주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가 당을 창당해야지. 이놈도 저놈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윤석열도 안 되겠다. 이재명이도 안 되겠다. 그러면 지가 당을 만들어야지. 유승민의 목적은 그겁니다. 자기가 당을 만들어도 실패할 걸 보이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실패했잖아요. 그 막강한 의원들 가지고 나가서 만들었는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가자니 민주당에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가봐야 꼬다는 보리자루 될 것 같으니까 유승민이 노리는 거는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역선택을 받아서 당대표를 이준석처럼 노리는 거. 지금 국힘당 당대표를 노립니다. 뻐꾸기가 저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고 왜 그 있는 둥지에 알을 다 버리고 그 새끼 부화하듯이 국힘당이라는 그 남의 둥지를 자기가 이용해서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되려니까 민주당을 깔 수는 없고 윤석열을 까야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여론조사로 자기가 역선택을 해서 당 대표 되는 그런 노림수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예. 그런 시비를 가려가지고 일이 이쯤 되고 저런 행태를 보이면 유승민이 같은 사람은 이게 당에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죠. 근데 그럴 능력과 의지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럴 능력과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총체적 결론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 의원 170명, 이재명을 빼고 169명에게 제가 우선 묻고자 합니다. 당신들 혼이 있나? 영혼을 갖고 있나? 영혼. 없습니다. 소울이 있느냐? 없습니다. 어? 이게 아이고 박찬종 씨 우리한테 무리한 말을 한다 이렇게 느낌이 있는 사람이 몇 명 틀림없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나 집단으로 보면 박수 쳐서 무슨 이 외교부 장관 뭐 해임 건의안도 발의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근본적으로 영혼이 있느냐 너희들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할 말을 할 때 하고 행동하는데 우선 집단으로서 169명 여러분들에게 혼이 있느냐, 무엇이 옳고 그러냐, 무엇이 정당하고 안 하냐, 무엇이 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이냐, 무엇이 반국민적이고 국민적이냐, 이재명을 저렇게 대표로 뽑은 것이 옳은 일이냐, 그 연설에 박수를 치는 너희들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내가 묻고자 하고 없습니다. 물어서 반성을 해라. 하여간 내가 기록상으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할 놈들도 아니고. 국민의힘당 의원 이 사람들은 아까 유승민이 예를 들었지만 전부 풀어져가지고 전부 기회주의자들. 집단으로서 107명 전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네. 그중에 아닌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집단으로 봐서는 전부 기회주의자. 여기도 혼이 빠져 있어. 네, 무슨 혼이냐.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단기간에 국가 위기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돼서 낙마하거나 탄핵당하거나 하는 사태가 오면 너희들 가운데 야심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이재명이 같은 놈이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완전히 망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 당의 대항에 대해서 이걸 타도하는 정선의 응집력을 가져야 된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당으로서 가장 똘똘 뭉쳐 응집력을 가지고 국민의 지향하는 바를 철저하게 대변했던 것은 1985년 2.12 선거를 앞두고 탄생했던 신민당입니다. 신한민주당. 그건 제가 그래서 인권위원장도 하고 그 창당에 3파 역할을 했는데 그건 빈틈이 정말 없었어요. 이걸 완전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전사야. 전두환 정권을 대해서 전사야. 그러니까 6.29 선언을 받아내고 60항쟁을 선거국으로 이끈 제도권의 핵심 세력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여기에 비교해보면 이 응집력이라는 게 국민의힘당, 민주당 이거는 버려버릴 쓰레기당이라고 하니까 그 쓰레기당을 이렇게 뒤엎을 이 국민의힘당은 당시에 신민당의 응집력을 100이라고 본다면 네. 이거 20점도 안 돼, 이거. 20도 안 되죠. 이거 20점도, 이거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수준이야, 지금 현재로. 네. 근데 그거를 대통령 그 안에서 되겠다는 녀석들이 뭘 노리고 뭘 계산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오늘 이 말 굉장히 비난받을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속으로는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고. 전혀 심하지 않습니다. 심하게 느끼고 내가 도를 넘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분한 생각을 그러면 가져라. 분한 생각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매를 2대만 때려도 될 때 10대쯤 때리면 선생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거든. 마찬가지로 박찬종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져라.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그 얘기 할 수 있느냐? 어? 반항심을 가져라. 그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민주당. 아, 나 과거 야당할 때 같은 뿌리에 그 민주당 지금 장외 원로들은 대부분 다 과거 내 동지들이야. 예. 그 안에도 현직 이과도 있어. 그게 내가 변론해준 사람들도 지금 국회의원에 있고 있어. 그러니까 그대들도 내 말에 이게 분하면 분기탱천하라 이 말이. 네. 아,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악랄한 정치 지도자, 야당의 지도자가 나오고 이렇게 무기력한 여당이 있고 이 기회주의 이거 웰빙이라서 그런지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의지가 이렇게 박약한 정치인들이 300석을 차지하고 있는 게 참 희한한 역사 이래 처음인 것 같은 현상이라서 참 네. 가령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9월 28일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 치욕의 날이라고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는 당이라면 국민의힘 당이 네. 그날로 이은직 총사퇴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당이라 해야 돼. 그런데 못해요. 예. 그럴 수 있는. 응감성심 그런 발상 자체를 하는 녀석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85년 2.12 선거에서 앞서간 신민당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니까 이 국회, 이거 버려야 할 국회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거 매달려갖고 하나도 막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 포기하겠다고 해야지 포기해야 할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전부 이원직 사퇴서 내고 그 해당 지역에 다시 보궐선거를 할 때 국민의 신임을 받든지 그래갖고 무슨 상황을 반전시킬 그런 결연한 걸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네,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들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을 좀 세게